이번 시간에는 고교 기초수학 제17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강의 제목은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16강에서 사실은 세부 챕터가 1차 방정식이긴 했었는데 16강에서 뭘 배우신 거죠? 등식이 뭐냐? 방정식이 뭐냐? 항등식이 뭐냐? 그래서 일반적인 방정식 개념에 대해서 배우신 거고요. 이 17강에서는 본격적으로 1차 방정식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차 방정식이 뭔지를 살펴보셔야겠죠. 자, 1차 방정식이 뭐였던가요? 뒤에 나올 건데요. 자, 일단은 1차 방정식 하기 전에 2항을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항을 뭐 했다? 자, 이사했던 거 맞죠? 그래서 16강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셨는데요. 저 편했어요? 귀찮았어요? 되게 귀찮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2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플러스 1을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플러스 1은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해버리면 없어지는데 마치 플러스 1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변으로 이사를 해서 마이너스처럼 바뀐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항을 옮겼다라고 해서 뭐라 부른다? 2항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가 더해져 있으면 반드시 등식의 성질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호가 뭐가 된다?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2항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부등식에서도 성립했던 것을 중학교 때 배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은 뭐냐? 1차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방정식의 모든 항을 어디로? 좌변으로 뭐한다? 2항에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우변에 있는 거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기기 때문에 우변에는 뭐가 되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되냐면 바로 0이 나오는 그런 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좌변이 뭐다?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때가 1차 방정식인데요. 자, 우리가 다항식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게 있었습니다. 원래 1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로 따지면 뭐였죠? 그렇죠. 차수가 1인 다항식이었죠. 하지만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 1차식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최고차 계수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뒤에 이제 3항이 되면 2차 방정식도 복습을 하게 되는데 그럼 2차 방정식이 뭐냐면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2항에서 정리했는데 좌변이 몇 차식이다? 2차식이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2차식은 저번에 복습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 이게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차 방정식 풀이를 하셔야 되겠죠. 저 앞에 16강에서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x의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의 풀이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냐? 괄호가 있습니다. 그럼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괄호 풀어야 되죠. 자, 그리고 개수가 이제 소수나 분수인 경우가 있는데 좀 복잡하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전부 다 개수를 무슨 수로 고치냐면 정수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중학교 때 배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항은 모두 다 어느 변으로? 좌변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은 모두 뭐다? 우변으로 우리가 옮기죠, 그죠? 그 다음에 동류항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간단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아까 요거하고 좀 다릅니다. 요거 좌변으로 다 넘기는 1차 방정식의 형태죠, 그죠? 그래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건 1차 방정식이 기본 형태라고 해서 무슨 형이라고 부르냐면요,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요걸 우리가 푸는데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 때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x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a를 없애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a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우리가 a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역수를 곱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해가 좀 특수한 방정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해가 특수한 경우는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이처럼 만약 예를 들어 2x는 3이에요. 그럼 x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이라고 바로 나오잖아. 하지만 이렇게 방정식 앞에 개수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문자일 때, 문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지수라고 했죠. 아무 수나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되는데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된다?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특수한 경우는 뭐가 되냐면, 자, AX는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X의 값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방정식 해가 몇 개가 나온다? 한 개가 나와요. 그런데 AX 플러스 B인데요. 자, 만약에 A가 0이래요.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B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EX에다가요, 어떠한 값을 넣어도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뭐다? 이 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x 값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무수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는 뭐 부정방정식이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없을 수도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AX는 B에서 만약에 A는 뭔데? 0인데 B가 0이 아니래요. 자, 이런 경우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0은 곱하면 항상 뭐가 된다? 0이 되겠어요. 그래서 X에다 어떠한 값을 넣어도 좌변 항상 0인데 우변은 0이 아니래요. 그럼 이런 경우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해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이거 나오거든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예를 들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 이때는 우리가 바로 미지수가 뭐 개수가 뭐다? 문자일 때 나눠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 풀입니다. 그럼 괄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풀어야 되죠. 자, 괄호 순서 어떻게 돼요? 그죠? 우리가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순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자,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자, 좌변을 우리가 분배 법칙 하셔야 돼요. 얘는 분배 법칙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죠? x가 있는 항은 전부 다 어디로? 자, 좌변으로 이항하고 우리가 상수항은 전부 다 뭐다?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냐면 바로 동류항 계산입니다. 그래서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5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3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자, 뭐로 나눠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3분의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다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이 단계를 하나 넣어주시면 우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자, 좌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괄호가 두 군데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자, 볼까요? 자, 5x-5, 35는 9 더하기 자, 7 곱합니다. 7이 얼마다? 14x. 자, 7, 3 얼마다? 2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항을 합니다. 그럼 이항을 하면 14x는 마이너스 14x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9하고 21을 더하면 30이죠. 근데 마이너스 15가 이항이 돼요. 그럼 플러스 얼마가 된다? 플러스 45가 갑자기 되는 이유죠. 15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암산까지 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1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5x에서 14x 빼면 얼마가 됩니까? 그죠? 마이너스 9x가 나오는 부분이고 30하고 15 더하면 얼마죠? 45가 나와요. 자, 뭐로 나눌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9로 이렇게 나누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자, 전체 보면 마이너스 9, 5, 45.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괄호가 있으면 괄호 뭐 해라? 풀어라. 이 우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살펴보셔야겠죠.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자, 괄호 풀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3 곱합니다. 그러면 3이 얼마다? 6x 3, 5, 15 더하기 4는 얼마다? 4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6x고요. 여러분들 15 더하기 3이 19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19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6x는 얼마가 되죠? 6x가 되면은 자, 요거 2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뭐로 나눌까요? 6으로 나누겠죠. 6으로 나누었으면 6분의 21인데 깔끔하게 약분 안 되네요. 자, 우리가 3으로 약분하겠습니다. 그럼 답은 얼마다? 2분의 7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바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풀어야겠네요. 그러면 풀어보시면 자, 이 부분은 자, 좌변 전개하겠습니다. 2 곱합니다. 2 마이너스 4x는 4 여기 마이너스면 안에 있는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마이너스 3x 이항이 돼요. 그러면 플러스 3x가 되고요. 4 더하기 2하면 6입니다. 그럼 2가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좌변은요, 마이너스 4 더하기 3x 하면은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6에서 2를 빼면 4가 나옵니다. 자, 뭘 곱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나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라고 푸는 문제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괄호 푸셔야겠죠? 그럼 괄호 풀어주시면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3x-15는 x-9죠. 자, 그러면 이건 암산할게요. x 이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2x는 자, 마이너스 15 이항이 돼요. 15. 그럼 15에서 9 빼면 얼마가 되죠? 6. 자, 그래서 x는 얼마다? 3. 이 정도 이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자, 4번입니다. 그러면 4번은 어떻게 되느냐? 자, 풀어볼게요. 2 더하기, 자, 3이는 얼마다? 3 곱하기 x는 3x, 36 얼마다? 18. 자, 2 곱합니다. 2x, 2 곱하기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2x 이항이 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x가 바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2 빼기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이죠? 이항이 되면 얼마다? 16이 나와요. 그래서 16에서 8을 빼기 때문에 x는 얼마가 된다? 여기가 8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개수가 뭐라고요? 분수 또는 소수지요? 자, 결론은 나왔었어요. 자, 개수를 그러면 뭐로 고치는 게 포인트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정수로 고치는 게 주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등식이기 때문에 양면에다 똑같은 수를 곱하면 되겠죠. 분모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등식이 아니면 함부로 곱하시면 안 됩니다. 값이 변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하나 살펴볼게요. 이거 계산하랍니다. 그러면 분모에 뭐가 있죠? 2하고 5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2하고 5를 없애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무슨 주의점? 자, 우리가 저번에 통분할 때도 분자에 괄호했던 거 기억나세요? 괄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점은요. 2에도 뭘 곱해야 된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하셔야 돼요. 자, 2하고 5의 최소 공배수 얼마다? 10이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여기도 10 곱하고요. 여기도 10 곱하고 여기도 뭘 곱해줘야 된다. 10을 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요. 약분되면 어떻게 됩니까? 5. 자, 괄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마이너스 있죠. 그리고 약분하면 얼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괄호 안쪽은 무조건 틀리죠. 자, 그러면 2에다가도 10을 곱해야 되고 얼마다? 20이 나옵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자, 5위는 10x, 5위는 5, 암산되겠죠. 자, 마이너스 2 곱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얼마다? 20 이렇게 되네요. 자, 10x에서 2x를 빼요. 그럼 8x가 되고요. 자, 5하고 6도 하면 얼마다? 11. 그럼 2항이 되면 얼마다? 9 나오네. 그럼 요거는 x가 이렇게 분수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8분의 9다 라고 푸는 문제가 바로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다가 곱하십니다. 자, 여기는 개수가 소수죠, 그죠? 그럼 소수면 뭐 해야 되냐? 정수를 고쳐야 돼요. 자, 0.2, 10분의 2, 1.8, 10분의 18, 0.4, 10분의 4. 자, 0.2, 10분의 2. 자, 전부 다 뭐다? 그렇죠? 분모가 10이죠. 그래서 바로 10을 곱하세요. 자, 제가 동그라미 한 건 뭐죠? 항. 그래서 각 항에다 곱하시면 돼요. 원래는 양변에다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배 없이 하면 되기 때문에. 자, 10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2x. 자, 10 곱하면 얼마다? 18. 자, 0.4x 10 곱합니다. 자, 4x 0.2는 2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2항 됩니다. 그럼 2x에서 4x가 되고요. 자, 18 2항이 됩니다. 마이너스 18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얼마다? 마이너스 20. 자, 뭐로 나눌까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면 x는 바로 얼마다? 10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적는 것이 더 정답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x는 10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3, 4차 방정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을 풀이는 진짜 암산 정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6분의 1x 더하기 3분의 1 이퀄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자, 원래는 양변에다 곱해야 되는데요. 양변에다 곱하면 결국에는 여기 양변이 다항식이기 때문에 분배 다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어차피 뭐에다가 곱하면 되냐면 각 항에다가 곱하면 됩니다. 자, 6, 3, 4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12. 그래서 여기도 12, 여기도 12, 여기도 12, 여기다 12. 그래서 어디에다가 원래는 양은 변이지만 전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항에다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약분됩니다. 얼마다? 그렇죠. 2x. 자, 약분됩니다. 3, 4, 12. 자, 약분됩니다. 4, 3. 그럼 3, 3은 얼마다? 9. 자, 그다음 약분됩니다. 4, 3. 여기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래서 2항이 됩니다. 그럼 2x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네요. 그럼 마이너스 7x가 마이너스 7이어서 자, 뭐로 나눌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7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는 이런 식의 암산은 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x는 1. 자, 이번에 이거 앞부분하고 비슷하네요. 그럼 요거 예제에서 보셨죠? 자, 주의점. 자, 분자가 다항식이네요. 그럼 뭐 해야 된다? 괄호. 그 다음 우변에도 요거 반드시 곱해주셔야 돼요. 뭘 곱합니까? 자, 3과 2의 최소 공배수. 요걸 이렇게 곱하거든요. 자, 그럼 약분됩니다. 얼마다? 2. 자, 그럼 요거는 2 곱하기 3x 더하기 2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마이너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약분하면 얼마다? 3이죠. 그래서 여기서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1에다가도 반드시 6 곱하셔야 돼요.
자, 전개하겠습니다. 6x 더하기 4. 자, 마이너스 3 곱할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얼마다? 6 이렇게 되겠죠? 자, 6x에서 3x를 뺍니다. 그럼 얼마다? 3x가 되겠고요. 4하고 6을 더하면 10이죠. 그럼 이항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6에서 10을 빼요. 그러면 3x는 얼마다? 마이너스 4여서 양변을 3으로 나누세요. 자, 그럼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자 0.3, 0.1, 0.1인데 여기 0.16이네요. 그럼 이때 뭘 곱하셔야 된다? 그죠? 각 항에다가 10이 아니라 뭘 곱한다? 100을 곱하셔야 돼요. 그럼 100을 곱하면 여기는 얼마다? 30x. 자, 100 곱하면 얼마죠? 10. 자, 100을 곱하면요 10x고 여기다가 우리가 100을 곱하면 얼마다? 1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0x 이항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계산하면 20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0이 이항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6에다가 10을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뭐로 나눠줄까요? 20으로 나눠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로 약분할까요? 그러면 10분의 얼마다? 우리가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x는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 문제 또 한번 풀어보셔야겠죠. 자, 요거는 좀 섞여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0.3, 네 번째 문제죠. 0.3 x-5, 0.4 x-0.8이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곱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항이 됩니다. 자, 그럼 0.3, 0.4, 0.8이니까 뭘 곱한다? 10을 곱하겠죠. 그러면 10을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 곱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10을요 여기에만 곱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곱하고 여기 곱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a 곱하기 b인데 만약 10을 곱했어요. 그럼 요거는 한 번만 곱해지는 거지 여기 분배가 아니잖아. 여기가 더해져 있으면 무슨 법칙? a에다가도 10을 b에다가도 10을 곱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10에다가 0.4에다가 10을 곱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3 곱하기 괄호 x-5가 되고요. 0.4에다가만 10을 곱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4의 x-3이고요. 0.8에다가 우리가 10을 곱하시면 얼마가 된다? 8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계산하면 3x-1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x-얼마다 4, 3, 1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이항이 됩니다. 그러면 3x 빼기 4x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20. 자, 그 다음에 15가 마이너스 15가 이항이 되면 플러스 15가 나옵니다. 자, 3x에서 4x 빼면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0하고 15를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게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나누겠죠. 그래서 여기는 4번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0.25x 마이너스 0.32 0.28x 플러스 0.5네요. 자, 각 항에다 제가 동그라미 했고요. 자, 뭘 곱하겠어요? 100 곱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다? 25x 마이너스 32. 자, 여기다 100을 곱합니다. 28x 플러스 얼마다? 5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항이 됩니다. 그럼 25x 마이너스 28x가 되고요. 55에서 자 32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32 이항이 되면 플러스 32가 돼요. 자, 25에서 28 빼면 얼마다? 마이너스 3이죠. 자, 55하고 32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네, 8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약분됩니까? 약분됩니다. 자,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다? 87인데 87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3위는 6, 27 하면 39, 27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9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방정식 풀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 풀이는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되 이항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면 좀 풀이가 쉽죠. 자, 근데 개수가 소수나 분수가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연습을 많이 두셔야지 다음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1차의 고프로 되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1차 방정식 풀이 연습 많이 하셔서 속도를 좀 높여보시기 바랍니다.